오늘은 볼티지 모듈라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리의 제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소리에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래서 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물리적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의 요소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어 장치, 크게 envelope generator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low frequency oscillator, 그래서 저주파 발진 장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 볼 거고요. 좀 할 얘기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 envelope를 이용해서 소리의 3요소인 그 첫 번째 요소인 음량을 제어하는 거, 두 번째 요소인 음고를 제어하는 거, 마지막 요소인 음색을 제어하는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뤄야 되니까 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오실레이터 하고 그다음에 음량을 제어해야 되니까 앰플리파이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엔빌롭 제너레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자, 예를 들면 일단 제 건반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풋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아웃풋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0으로 줄여 놓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리가 커졌다가 일정하게 줄어들었다가 그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고 여기엔 이제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최대 음량까지 커지는 요 시간을 어택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최대 음량까지 갔다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요 유지되는 구간을 서스테인 레벨이라고 하고, 요 서스테인 레벨까지 내려오는데 최고 값에서부터 서스테인 레벨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디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게이트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게이트가 닫히는 순간, 그러니까 오프되는 순간부터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릴리즈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택 타임, 디케이 타임, 서스테인 레벨, 릴리즈 타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크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엔빌롭을 ADSR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여기 하나 갖다 놨는데, 요 밑에 보면 어택 타임을 조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총 7초까지 어택 타임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케이 타임도 12초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스테인 레벨은 100%,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대 음량이 되는 거겠죠. 최대 음량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 더 내려올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50%다라고 하면 100%까지 올라갔다가 50%에서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릴리즈 타임 얘는 12초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그 건반에서 손을 떼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변하는 그러니까 0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건반의 게이트를 그냥 이렇게 음량에 바로 연결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고, 그다음에 네, 얘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대신 얘가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게인은 0이고 0으로부터 시작해서 CV 어마운트라고 하는 요 값, 요 지금 1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케이 되고, 근데 어택하고 디케이가 없으면 그냥 바로 이 서스테인 레벨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반에서 손을 떼면은 소리도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건반에서 누르는 순간 여기 바로 서스테인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 바로 서스테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어택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소리가 100%까지 가는데 한 0.7초 정도 걸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디케이 타임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바로 서스테인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디케이 타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반에서 손을 떼면 바로 사라지는데, 얘를 릴리즈 타임을 좀 늘려주면 건반에서 손을 떼는 순간, 자, 그 게이트 요거를 이제 건반으로 안 하고, 자, 요 게이트를 눌러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구간까지 갈 거고요. 떼면은 릴리즈가 동작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 우리가 그 소리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량, 음고, 음색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때 사람의 귀가 잘 속는 그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소리인데, 얘를 서스테인을 충분히 길게 주고 그 다음에 디케이도 좀 여유 있게 주고 서스테인 정도 한번 디케이를 좀 더 여유 있게 줘보겠습니다. 지금 음량이 너무 크니까 음량을 조금만 줄여서 그 다음에 릴리즈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악기 흉내를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리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량 먼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성의 사운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타격감 있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뜯는 악기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어택과 그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살짝의 디케이, 그다음에 서스테인 레벨은 굉장히 낮추고 릴리즈도 충분히 작은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플럭 계열의 소리처럼, 그러니까 튕기는 듯한 악기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엔빌롭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음양만을 제어했을 때도 이미 충분히 우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음색에 가깝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높낮이를 한번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면 얘는 이제 얼마만큼 적용을 할 거냐, 마치 CV 어마운트와 같이 얼마만큼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에다가 그 엔빌롭 제너레이터를 연결을 했죠. 그러면 그리고 건반을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적용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지금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얘도 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디케이 구간이고요. 서스테인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건반에서 손을 떼면은 대신 여기 릴리즈 타임이 좀 길어야 피치가 떨어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리고 디케이도 조금만 줄입시다. 이런 식으로 피치에도 적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한 100mm 정도만 조정을 하고 디케이도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서스테인 레벨을 아예 0으로 놓으면 살짝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피치를 음고를 엔벨롭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색, 그러니까 소리의 밝고 어둡기 역시 엔벨롭을 이용해서 한번 제어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필터에다가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이트에 그 건반이 눌려지는 순간 필터가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 값이 있고 여기 컷오프 프리퀀시 값이 있고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값이 있죠. 그래서 컷오프 값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필터를 오디오 인 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거고요. 컷오프 값은 굉장히 낮게, 레조넌스는 살짝만. 그다음에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조금 떨어뜨리고 릴리즈 살짝. 보면 소리가 점점 밝아졌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그게 유지되다가 어두워지면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이렇게 급격하게 주면
그리고 디케이를 조금 더 길게 준다면 좀 더 와우 하는 느낌이 강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주면 뒷부분에서 이렇게 뒤에 웅 하면서 소리가 끝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좀 악기스럽게 사용하려고 하면 필터는 항상 이제 그 키 트래킹이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그러니까 누르는 건반에 따라서 컷오프 값이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ADSR이라고 하는 이 envelope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양도 한번 제어해봤고, 그다음에 고도 제어해봤고, 색도 한번 제어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엔빌롭이 아니라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 LFO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LFO를 만들 건데 하나는 소리를 내는데 사용할 거고 하나는 LFO,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그 오실레이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앰플리파이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 이 상태에서 만약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LFO라고 하는 건데 LFO는 보통 0부터 10Hz, 그러니까 1초에 1 번도 안 흔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1초에 한 번 정도만 떨어도 생각해 보면은 1초에 한 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니까 이게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굉장히 느린 그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예 로우로 맞췄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도 아예 이렇게 밑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 LFO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그 쉐입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떨게 할 거냐, 어떤 모양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 스퀘어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큰 소리, 한 번은 소리 없어졌다가, 한 번은 큰 소리, 한 번은 소리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를 한번 음량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 지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안 나는 이유는 지금 이 LFO에 따라서 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또 다시 커지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삼각형 모양의 그 LFO를 사용한다면 사인보다는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소리가.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스퀘어로 가봅시다. 소리가 커졌다가 없어졌다가 커졌다가 없어졌다 커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네,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커졌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갑자기 커졌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얘는 이제 그 반대겠죠? 서서히 커졌다가 확 줄어들고 서서히 커졌다가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빠르기는 이걸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 어느 빠르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LFO가 아니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신테시스 방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예 색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LFO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모듈레이션 신테시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LFO depth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LFO depth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요만큼 요 값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어마운트 값을 가지고 얼만큼 깊게 떨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LFO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을 선택할 거냐 LFO shap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르게 또는 늦게 떨게 할 거냐 LFO rate 또는 LFO speed라는 게 있고요. 얼마만큼 깊게 떨게 할 거냐 LFO depth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LFO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얘는 좀 왠지 좀 낭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LFO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볼티지 모듈러 같은 경우는 미니 LFO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이 미니 LFO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개의 LFO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면은 LFO 쉐입은 삼각파 아니면은 사각파 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빠르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0.02Hz부터 시작해서 20Hz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초에 2.72번 정도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할 거고요. 이거는 아예 소리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조정이 되죠. 얘를 이제 두 번째로는 피치에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피치에다가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 LFO 뎁스를 조정하는 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거고 얘를 만약 얘는 아까 이제 아예 그 피치 성분 자체를 움직인 거고 피치 성분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본 피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값이 이렇게
더해지거나 또는 뎁스를 조정할 때 이제 이걸로 조정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렌 소리 같은 거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치 조정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건반 누르는 것에 따라서 기준음이 이제 그 CV가 그러니까 건반에 따라서 기준음이 정해지게 되고 그로부터 일정한 값이 이렇게 더해지는 식으로 LFO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LFO를 이용해서 소리의 밝고 어둡기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뭐 아까 사용했던 방법하고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컷오프 값을 얘를 이용을 할 거고, 레조넌스 좀 이번에는 과하게 한번 줘보고, 그다음에 얘를 오디오 인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컷오프 값을 조정한 거고 레조넌스 값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컷오프 이렇게 되면 이제 레조넌스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LFO하고 엔빌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만약 뭐 예를 들면 내가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소리가 점점 떨리면서 커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LFO하고 엔빌롭을 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하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얘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한 방법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